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고, 그래서 빠르면 빠르고 늦으면 늦은 나이는 28살에 결혼하게 되었죠. 그러나 얼마 전 처참히 시댁 식구들에게 배신감을 느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결국 큰 결심한 끝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이혼에 친정 식구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조상신이 도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댁의 충격적인 거짓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과였고 1살 위 선배 오빠였죠. 제가 다니는 대학은 스카이 중 하나였습니다. 남들은 부럽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이죠. 다행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붙었지만 그 흔한 대학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열심히 일하시며 외동딸을 키우셨지만 생각보다 삶이 녹록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자본금을 모으셨는데 그마저도 사기를 당하셨거든요. 아무튼 저의 학창시절을 떠오르면 아물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친정엄마는 저를 사랑으로 잘 키워주셨지만 경제적으로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저도 엄마도 모두 지쳐가긴 마찬가지였어요. 가난이라는 게 참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아무튼 대학에 가까스로 가게 되었고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당시 남편은 저와 다르게 차림새가 늘 반듯하게 깔끔했고 무엇보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자동차를 가지고 통학을 했습니다. 우와, 오빠, 자동차 진짜 좋아 보인다. 누구 거야? 응, 내 거. 진짜? 아버지 자동차 아니고 오빠 이름으로 된 자차라고? 응, 엄마가 대학교 올라갈 때 주신다고 했거든. 아, 우와, 대단하다. 아니, 우리 과에 이런 좋은 차, 그것도 자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빠밖에 없을걸? 그런가? 네, 맞습니다. 남친은 금수저예요. 그렇다고 엄청난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부족한 것 없이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찍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남친도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화가 잘 통했고 서로 위로도 해주며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바로 아래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결혼을 일찍 했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또 신우에게는 5살짜리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남친은 집에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었고 누가 뭐래도 부족함 없는 금수저 아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부럽다고 다들 난리였지만 저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랬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게 된 게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상견례 겸 인사자리를 가졌을 때 느꼈어요. 아무래도 저는 외동딸이고 직계가족은 친정엄마만 계셨기 때문에 조촐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남편 어머님께서 상견례 장소를 알아서 잡겠다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장소로 가보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 장소는 5성급 호텔이었고 1인당 30만 원 하는 코스 요리였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날이 날인 만큼 어머님께서 신경 써주셨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고맙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영희나. 우리 거의 3개월 만인가? 네, 벌써 그렇게 되네요. 저희 어머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인이 엄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계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어색한 상견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내내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문제의 신우가 저희 대화에 톡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좀 꼴보기 싫었어요. 아니, 근데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히 요즘 반반 결혼도 많던데
요즘은 여자도 집장만 할 때 보태야 하더라고요. 저도 시집갈 때 사목동도 했어요. 네? 오빠랑 이야기해봐야죠.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상견례가 그런 거 이야기하는 자리 아니에요? 아직 계획이 없다고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야, 이상미, 시끄러워. 우리가 알아서 해. 참나, 오빠는 괜히 승질이야. 신우는 상견례 분위기를 결국 망치고 말았습니다. 참 신우는 밉상이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항상 제 편을 들어주었고 저만 바라보는 수뇌보 같은 타입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를 놓치는 건 죽어도 싫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신우는 일찍 결혼했는데 남편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데서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산후 우울증도 심하게 겪었고 이런저런 사연이 많은 아이라 많이 보듬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그냥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후 저희는 아슬아슬하게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집 대출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다 못 갚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남편에게 모두 말했고 그 때문에라도 저는 결혼을 좀 더 미뤘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장 한 달 뒤라도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오빠,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나 적금 계속 붓고 있잖아. 그리고 나 어차피 이직할 거라 퇴직금 받으면 그래도 학자금 대출은 어느 정도 해결될 거야. 응? 우리 결혼 조금만 더 미루는 거 어때? 아니야, 영인아. 결혼도 타이밍이야. 나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어. 그리고 안 그래도 그 대출 이야기 마무리 좀 하자.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말고 그냥 내가 다 갚아줄게. 응? 아니 그거 얼마나 한다고 너 힘으로 다 해결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물론 너 마음은 아는데 내가 돈 못 줄 만큼 힘든 상황은 아니잖아. 그래도 오빠한테 짐 되고 싶지는 않아. 저는 오빠가 저의 대출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오빠를 만나기 전에 벌어진 일인데 오빠에게 괜히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엄청 큰 돈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보세요? 영인아, 이따 계좌 좀 확인해? 왜? 그 대출 말이야. 그거 해결하자. 나 진짜 이번에도 내 돈 다시 돌려주면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어? 우리 가족 아니야? 너가 힘들어하는 거 나 보고 있을 수는 없어. 어? 오빠, 진짜 난 오빠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아니야, 진짜. 용인아,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대출 깨끗하게 끝내서 시작하자. 응? 결국 남은 대출은 남편 덕분에 해결하게 되었죠. 정말 고마웠습니다. 평생 고마운 마음 갚으면서 옆에서 잘 내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덕분에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저를 집으로 부르신 적이 있어요. 원래도 잘 사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사한 시모 집에 가보니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당시 시댁은 용산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마당도 넓고 집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오, 왔냐 영인아? 어서 와라. 네 어머님, 잘 계셨어요? 나 영인이 온다고 오늘 실력 발휘 좀 했다. 어떠냐? 우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걸 다 혼자 만드셨어요? 오랜만에 요리 좀 해봤어. 나 요리 교실 요즘 다니거든. 어때? 편식은 안 하지? 어서 앉아라. 내가 넣어주려고 어제 수산시장에서 장도 봤다니까? 어머님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저에게 맛있는 걸 해주시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수산시장에 나가셨다는 말씀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밥 먹는 내내 챙겨주셨고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결혼식 전에 필요한 물건들도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정말 엄마처럼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영인아,
혼수 필요 없다. 그냥 몸만 와라. 알지? 요즘 혼수니 예물이니 이런 거 하는데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다 생략하자. 아, 그리고 너희 집 때문에 고민하던데 무슨 대출이니? 그냥 서울에 너희들 회사 근처에 집 얻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집은 남자가 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그걸 다 받아도 되는 건지. 어머, 당연하지. 영인이 이제 우리 식구야. 진짜 우리 가족이라고. 내가 우리 홍기 결혼하면서 이 정도 선물 못 해줄까 봐? 그렇지, 아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희 정말 잘 살게요. 잘 살 거야. 너희 얼굴 보면 딱 잘 살 거라고 써 있어. 저는 결국 시댁의 배려 덕분에 서울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몸만 가기는 뭐해서 그냥 혼수는 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댁에서 베풀어준 은혜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오빠가 항상 저를 이뻐해주고 대출까지 갚아주며 신경 써준 걸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되었고 즐거운 신혼여행도 국내로 다녀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도저히 나가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행복했죠.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며칠 후 시모가 갑자기 신혼집에 신우아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당분간 신우가 몸이 안 좋아서 잠시 봐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상견례 때 또는 남편 집에 갔을 때 가끔 본 적 있는 5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준혁이었어요. 덩치는 5살처럼 안 보이고 정말 7살 형처럼 보이는 건장한 아이였습니다. 영인아, 아유 어떡하냐. 여행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그래도 너 회사 잠시 휴직해서 다행이다. 우리 준혁이 이럴 때 맡기지, 안 그래? 아니, 상미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가서 정밀 검사 좀 받고 이참에 친정에서 좀 푹 쉬어야겠어. 잠시만, 응? 준혁이 좀 봐줘라. 다행히 어린이집이 이 근처라서 버스가 데리러 올 거야. 선생님한테는 다 말해뒀어. 아참, 준혁이 간식이다. 준혁이 잘 먹는 거 싸왔으니까 가끔 못 채면 이렇게 세트로 챙겨줘라. 알겠지? 어머님, 근데 잠깐 한 일주일 아니었어요? 아이 이불이랑 옷까지. 아니, 옷이 너무 많은데요? 상자로 가지고 오셨네요? 왜? 너가 육아를 안 해봐서 그래. 아이들 뭐 흘리고 먹고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면 얼마나 묻히고 오는데. 아무튼 준혁이 좀 부탁할게.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응?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갑자기 대학병원을 갈 정도로 몸이 약해졌다고 하니 잠깐 일주일 정도 아이를 맡아주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평소 아이들 돌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달했고 남편도 신우 상황을 알고 있길래 딱 일주일만 아이를 맡아주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준혁아, 정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준혁이가 원래 장난꾸러기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의가 너무 없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고 보채며 가끔은 밥상을 집어던지길래 밥상머리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아이가 갑자기 제 명치를 발로 차는 겁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눈물이 핑 돌고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도 아이니까 참고 밥을 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말을 듣지 않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던졌고 제가 가장 아끼는 비싼 안경도 던지는 바람에 안경알이 깨지는 일도 있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오빠, 내일이면 일주일 아냐? 아가씨 이제 오는 거지? 응, 그럴 거야. 근데 아까 전화해봤거든? 병원이라던데? 아마 입원할 거라는 모양이야. 좀 상황이 안 좋은가 봐.
뭐? 입원? 갑자기? 왜? 모르지. 아까 입원 수속 받는다고 했으니까 저녁 먹고 이따가 전화해볼게. 아니야, 오빠. 그냥 어머님한테 바로 이따가 전화해봐. 그래. 알았어. 걱정 마. 결국 남편은 시모에게 연락했고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우가 어쩌면 입원을 할 수도 있으니 준혁이를 조금만 더 맡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병명을 들어보니 빈혈이었어요. 빈혈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우가 아픈 건 걱정되었지만 준혁이를 돌보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침 회사 이직을 앞두고 잠시 원래 회사를 휴직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 이직 준비를 아예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신우에게도 연락해봤더니 정말 미안하다면서 연신 사과하며 준혁이를 부탁하더라고요. 일이 좀 꼬이긴 했지만 딱 한 달만 준혁이랑 지내기로 결심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준혁이를 본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한테 얘기를 했고 이제 준혁이를 신우에게 보내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날 밤 시모와 신우 둘 다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준혁이를 데리러 온 줄 알고 정말 기뻤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네, 언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아가씨가 더 고생이죠. 살이 더 빠졌네요. 안 그래도 엊그제 퇴원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제 괜찮은 거죠? 네. 몸은 이제 괜찮아요. 저기 영인아,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기니 할 말이 있어. 갑자기 시모가 진지하게 저희 부부를 앉혀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시모는 벼랑간 저 영인아, 상미 말이다. 진작에 이혼했어. 사실은 이혼 준비 좀 제대로 하느라고 준혁이 맡겼다. 거의 이혼 도장 찍기 직전이었거든. 암튼 이혼은 잘 마무리되었다. 네? 뭐라고요? 말 그대로야. 이혼하기로 결심한 건 꽤 오래됐어. 워낙 남편이랑 사이 안 좋았잖아. 근데 문제는 상미가 현재 만나는 남자가 있어. 그런데 아이가 있으면 당장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야. 난 우리 상미 또 한 번 이혼녀로 만들고 싶지 않다. 다행히 지금 사귀는 남자도 돌싱이라서 상미 마음을 잘 이해하더라고. 새로운 사람이랑 잘 되도록 우리가 가족이니까 잘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도와주다니요? 그럼 아파서 입원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고 또 이혼도 그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네요? 우리 상미 이번에는 반드시 결혼해야 해. 영인아, 준혁이 좀 입양해줘라. 응? 네? 뭐라고요? 그게 갑자기 무슨...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신우 결혼을 위해 본인의 아이를 잠시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준혁이를 입양해 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하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신우도 시모도 미리 진작 알고 계획을 했다는 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정말 너무 무섭고 짜증났습니다. 한 달 동안 개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나름 신우를 걱정했는데 저만 바보 만든 꼴이 되었더라고요.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말도 안 돼요. 제 아이가 아닌데 왜 제가 입양을 하나요? 게다가 이렇게 엄마가 버젓이 있는데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런 부탁 안 해요. 언니, 잠깐만요. 언니 당황스러운 건 아는데요. 막무가내요? 참나. 언니가 더 막무가내였던 거 아닌가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언니 집안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결혼 승낙했겠어요? 저희 솔직히 언니네 집안이랑 사돈될 만큼 그런 허접한 집안 아니에요. 알죠? 우리 집 사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이 집도 우리가 해주고 언니네 친정빚도 갚아줬잖아요? 게다가 평생 돈 벌어도 이런 집 못 구할걸요? 솔직히 오빠 아니었으면 이렇게 편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아가씨, 참나, 그게 무슨, 그거랑 갑자기 왜 연관 짓는 건가요? 그럼 제가 언제까지나 시댁 식구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거짓말한 건 그쪽이잖아요. 그리고 빚 갚아준 건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노리고 결혼한 사람처럼 몰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결혼까지 미룰 정도로 저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결혼 밀어붙인 건 시댁 쪽 아닌가요? 아무튼 다 떠나서 준혁이를 제 아이를 입양해야 한다는 건 제 결혼 조건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요구하시는 건 너무 무리한 부탁이에요. 언니, 정말 개념 없다. 참나, 말이 왜 그래요? 그리고 준혁이 이제 5살이에요. 저도 결혼하고 잘 마무리되면 나중에 준혁이 책임질게요. 근데 일단은 상황이 좀 애매해졌다고요. 잠깐 입양해줘요. 이러쿵저러쿵 너무 정직한 척 하지 말자고요, 우리. 네? 우리 준혁이 입양 안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니, 아이가 무슨 장난감인가요? 줬다 뺐다 하게? 그리고 아가씨, 준혁이 엄마 아닌가요? 결혼하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 줄은 모르겠는데 있는 그대로의 아가씨를 사랑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준혁이를 숨겨야 하는 거면 왜 결혼하는 건데요? 네? 아가씨 인생도 불쌍하네요. 뭐라고요? 결국 신우는 저희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신우가 기어오르길래 싸대기를 한 대 갈겨주었습니다.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자꾸만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무시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가고 남편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오빠, 다 알고 있었어? 아니야. 정말 나도 몰랐어. 미안하다. 오빠, 아까 들었겠지만 난 절대 못해. 아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근데 영인아, 너 마음은 이해는 가는데 너 어차피 평생 이래도 이런 집 못 구하지 않아? 이걸 계기로 엄마한테 재산 좀 물려받자. 어때? 그냥 좀 편하게 살자. 준혁이 어차피 그리고 우리 식구고 또 우리가 거두면 되지 않을까? 너도 아기 갖고 싶어 했잖아. 뭐? 내가 아는 오빠 맞아? 뭐 어쩌고 어째?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이런 입양을 한다는 거야? 우리 아이도 아닌데? 야, 가끔은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를 얻을 때도 있는 거야. 나 솔직히 위로 더 올라가고 싶어, 영인아. 근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건 절대 나한테 안 주시더라고. 이번 기회로 우리 재산 좀 불려보자. 너만 오케이 하면 돼. 그리고 준혁이는 어차피 이모님이 돌봐주실 거야. 너는 그냥 조카랑 논다 생각하고, 어?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말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돈 욕심, 명예 욕심이 있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데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시모 신우가 저에게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끔찍한 사건을 하나 더 만나게 되었어요. 하루는 준혁이 문제로 시모가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저랑 오빠를 시댁에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도 퇴근하고 바로 시댁으로 가기로 해서 시댁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시댁에 가보니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시모, 신우 그리고 남편까지 정말 시댁 식구들만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길래 일부러 인기척 안 하고 이야기를 엿들어 봤습니다. 엄마, 아씨 언니한테 돈이라도 줘. 어? 그렇게라도 해결해야지 뭐. 영인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야. 그렇게 돈으로 해결될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에 상미 결혼 망치면 너가 책임져. 야 홍기야, 너 마누라잖아. 어떻게 해야 영인이가 마음 돌리겠냐? 나도 어려워 엄마.
안 그래도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통하네. 아씨, 거봐. 언니 보통 아니라니까. 애초에 왜 그러니까 그런 거지 같은 집안이랑 결혼한 거야, 오빠는. 엄마, 이제 어떡해. 그렇다고 준혁이를 고아원에 버려? 모두 시끄러워. 원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돈 맛을 보면 미치는 거야. 내가 뭐 영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시킨 줄 알아? 우리 아들 어디가 아까워서. 앞으로 우리 홍기 점점 위로 올라갈 건데 그러려면 여자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내조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려면 여자가 좀 드세지 않고 조용한 여자가 우리 집에 필요했어. 그나저나 준혁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예 결혼하기 전에 이걸 말할 걸 그랬나? 돈도 없는데 자존심은 더럽게 세서 안 넘어오네. 아무튼 너희도 영인이 심기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까 준혁이 키울 수 있게 너희도 옆에서 분위기 맞춰줘. 알겠지? 특히 너 홍기. 너가 남편 아니야? 잘 좀 해. 아이씨 귀찮아. 알았어. 엄마, 그럼 이번 이 말 해결하면 나 남양주 땅 주는 거야? 믿었던 남편마저 결국 시모 신우 편에 서서 저를 무시하며 남몰래 작전을 짜는 걸 생생하게 듣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돈만 있으면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지 않는 제가 이상하다면서 오히려 그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생각에 너무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특히 남편마저 저 몰래 시댁 식구들과 꿍짝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도저히 남편을 믿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변호사 친구가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받거나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었거든요. 그러자 친구가 솔직히 너 지금 정신적으로 사기 결혼 당한 거나 다름없어. 솔직히 안 그래? 그래서 넌 지금 남편과 살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남편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진 상태라 더 이상의 사랑은 이제 없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는 저에게 복수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한참을 생각했고 결심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를 하고 깔끔하게 이런 소름 끼치는 집안과의 연을 끊어야겠다고 말이죠. 결국 저는 시댁의 준혁이를 입양하겠다고 개뻥을 쳤습니다. 그래야 완벽한 복수가 되니까요. 준혁이를 잠시 맡아 키우는 척 하면서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생각해 봤는데요. 준혁이 제가 키울게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머, 그래. 잘 생각했다. 뭐든 말해라. 제가 사는 이 신혼집 이외에 저도 제 명의로 된 땅 하나 가지고 싶어요.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아이 키우는 건 정말 큰 결심이라고 생각해요. 신혼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니 저도 제 이름으로 된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 알았다 얘야. 잘 생각했어 진짜. 당연하지. 너가 우리 준영이 거두어만 준다면 문제없지. 내가 남양주에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있어. 그거 조만간 너한테 돌려줄게. 내가 약속하마. 정말 고맙다. 잘 생각했어. 저는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시댁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준혁이는 미운 짓을 매일 골라 했지만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일단 이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아이를 억지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또 지내다 보니 아이에게 나름 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자식도 아닌 아이인데 솔직히 평생 거둘 정도로 입양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또한 솔직히 아이 얼굴을 보면 시댁 식구들 얼굴만 떠올랐거든요. 정말 억지로 준혁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잠시 키우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이제 다 잡은 물고기라는 생각이 든 건지 확실히 저에 대한 스킨십도 줄어들고 저를 돌멩이 쳐다보듯 했습니다.
오빠, 내일 주말인데 준혁이 데리고 어디 갈까? 뭐? 아이, 귀찮아. 애들 데리고 나가면 그리고 피곤한 거 알지? 오빠, 우리가 준혁이 키우기로 한 이상 그래도 부모님 노릇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집 있고 밥 있고 따뜻한 자기 방 있고 얼마나 좋냐? 밖에 나가면 비싼 장난감이 가득인데 우리만큼 아이한테 잘해주는 집이 있냐? 우리 준혁이 키우기로 한 거 잊었어? 알아. 근데 뭐 키우고 있잖아. 시끄럽고. 나 다음 주 주말은 통으로 집에 못 온다. 회사 사람들이랑 골프 연습하고 오랜만에 호텔에서 좀 놀다가 올 것 같아. 그 박 과장 알지? 이번에 승진하려면 박 과장한테 잘 보여야 해. 남편은 점점 가면 갈수록 돈 명예에 대한 욕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약속을 일부러 만들어서 나가는 듯 했습니다. 정말 바람이라도 피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정말 이상한 여자의 촉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혁이는 잠시 근처 친구 집에 맡겨두고 남편을 몰래 미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골프장에 간다던 남편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용인 쪽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분명 강원도 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여보세요? 오빠 어디쯤이야? 가고 있지. 뭐? 왜? 우리 다음 주에 용인 가자고. 뭐? 용인? 거긴 갑자기 왜? 준혁이 놀이동산 가고 싶대서 이번 주는 오빠 강원도에 골프 치러 가니까 어차피 안 되고 다음 주에는 되지? 미리 약속 잡지 말라고 혹시나 해서 전화한 거야. 아이씨,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뭘 전화로 하냐. 알았어, 끊어. 남편은 확실히 이상했어요. 장소를 굳이 거짓말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용인이 위치한 놀이공원이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준혁이와 가자고 했던 그 장소 말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를 세운 남편은 웬 낯선 여자와 주차장에서 만나더니 팔짱을 끼고 놀이동산을 즐기러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람을 몰래 피우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시간차를 두고 계속 따라갔어요. 그 낯선 상간녀 얼굴을 가까이 보니 20대 중반 되어 보이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여리여리하게 몸이 날씬한 것 빼고는 별 볼품없는 얼굴이었어요. 갑자기 저런 이상한 여자한테 왜 홀린 건지 정말 분통이 터져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생각에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위자료라도 잔뜩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남편과 그 이상한 여자가 팔짱을 끼고 다니는 장면들을 모두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놓았습니다. 평소 저는 놀이동산에 가도 무서운 것도 못하고 남편과 취향이 달라서 데이트할 때 많이 안 맞았었거든요. 어쩌면 남편은 자신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나이 어린 여자에게 잠시 홀린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입이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점점 남편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다 못해 남대하듯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후 계속 변호사 친구를 만났고 증거자료들과 그동안의 거짓말들, 시댁 식구들의 협박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제가 받은 남양주 땅 명의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법적으로 문제없게 마무리를 해두었어요. 정말 저는 폭탄을 떨어뜨릴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신호는 자기 결혼을 남자와 나를 잡는다고 하면서 시댁의 사람들을 모두 부른 적이 있어요. 그날은 남편이 될 그 문제의 남자를 소개해 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신우는 이혼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의 아이 준혁이의 존재를 숨겨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준혁이를 그 남편 될 사람 앞에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폭탄을 던지기로 결심했죠. 원래는 시모가 저에게 절대 시댁의 준혁이는 데리고 오지 말라고 이모님에게 잠시 맡겨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저는 시모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곤 이모님에게 부탁해 두었습니다. 준혁이를 시댁에 1시간 후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드렸죠. 계획은 정말 치밀했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아참, 소개해 줄게. 여기는 우리 며느리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홍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상미 남자친구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어머, 반가워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신다고 하던데 정말 딱 그래 보이시네요. 아가씨랑 세대 차이 좀 느끼시겠는데요? 저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댁에 더 이상 잘 보이고 싶은 사람도 없고 정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부러 미친 척을 해봤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엿먹어보라는 심정으로 말이죠. 우리 며느리가 좀 재밌어요. 영인아, 왜 그러냐? 어서 앉아라. 자, 다들 시장할 텐데 앉아요. 요리 좀 내올게요. 이윽고 요리가 나왔고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맛있게 요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출장 뷔페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 요리를 절대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머님, 와, 음식 솜씨 대단하시네요. 정말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몇 가지 안 했어요. 어서 들어요. 오늘 손님 오신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제가 손님인가요? 이제 이 집 식구 될 사람인데요. 참 그렇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길래 제가 일부러 산통을 깼습니다. 와, 정말 출장 뷔페가 맛있네요. 역시 돈을 써야 해요. 그렇죠,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지. 갑자기 왜 그러냐?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먹었던 레스토랑 뷔페 음식이랑 똑같아서요. 누가 보면 감쪽같이 음식 시켜놓고 포장지만 뜯어서 그릇에 담은 줄 알겠어요. 여보, 왜 그래 오늘따라? 뭐가? 농담도 못해? 맛있다고요. 아참, 아가씨, 결혼식 언제예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요? 생각해봤어요? 내년 여름에 하려고요. 이제 1년 딱 남았어요. 신혼여행 티켓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 저희 지금부터 예매 준비하려고요. 아, 그렇구나. 하긴 그때가 딱 좋죠. 근데 신혼여행 티켓은 취소해야겠네요. 네? 그게 무슨...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1시간 뒤 이모님께서 준혁이를 데리고 오셨거든요. 저는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준혁이는 들어오자마자 신우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려가 안겼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쌤통이었죠. 아이가 도와주더라고요. 준혁이 왔니? 야, 영인아. 너 미쳤어? 준혁이를 왜 데리고 와? 시모는 갑자기 준혁이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준혁이 팔을 이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영문을 모르는 아이는 계속 울어댔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 이모님에게 미리 말해두었고 현관 앞에서 절대 준혁이를 내보내지 말라고 미리 약속해 두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간신히 아이를 진정시키고 일부러 아이를 제 무릎에 앉혔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설명했습니다. 준혁아, 잘 들어. 여기 지금 눈앞에 준혁이 가족들이 다 있다? 그렇지? 맞지? 그럼 준혁의 엄마가 누구니? 아이에게 엄마가 누구냐고 묻자 준혁이는 갑자기 신우 무릎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어머, 준혁아, 갑자기 왜 이래? 내가 왜 네 엄마야? 준혁이 자다가 일어났나 봐요, 언니. 신우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엄마를 계속 부르면서 안으려고 하자 오히려 아이를 내팽개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하세요. 정말 거짓말도 정도껏 하라고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어른들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저기요, 오늘 충격적인 거 많이 보시네요, 종민 씨. 준혁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옆에 있는 여자친구분이 엄마예요. 못 믿겠으면 이거 보시라고요. 저는 준혁의 어린 시절에 신우랑 찍은 사진을 그 결혼할 남자에게 보여주었어요. 누가 뭐래도 엄마 사진이었습니다. 그 남자분도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자기야, 이 말 정말이야? 우리 서로 이혼한 건 알고 있지만 아이가 있는 건 말 안 했잖아.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일부러 거짓말한 건 아니야. 오빠 믿어줘. 준혁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우리 결혼은 문제 없을 거야. 믿어줘. 됐어. 나 이만 갈게. 어머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결국 제 바람대로 신우의 결혼은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쑥대밭을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그 결혼할 남자가 가고 나자 시모와 신우는 저에게 연신 욕을 퍼부어댔고 남편도 저를 흘겨보면서 연신 한숨을 쉬더라고요.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 거라 생각하면서 저 역시 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그리고 특히 오빠, 잘 들어. 나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저요, 오빠랑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오빠 바람 피는 거 아셨어요? 변호사 선임해 두었으니 이제 곧 이혼 소장도 날아갈 거예요. 상간녀 소송도 해서 제대로 위자료 받아낼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예, 너 미쳤니? 어디서 거짓말을 해? 거짓말요? 이 안에 사진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세요. 전 이만 갈게요. 저는 남편과 그 상간녀가 놀이동산에서 뽀뽀하고 스킨십하는 사진을 시댁에 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이혼을 준비했고 준비하는 동안 저는 제 명의로 된 남양주 아파트에 들어가 따로 살았어요. 시모에게 미리 제 명의로 돌려받아둔 그 아파트 말이죠. 다행히 증거는 명백했고 거짓말에 사기 결혼에 그리고 협박, 마지막에 상간녀까지 세트 메뉴였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딱 맞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과도하게 친절하게 나온다면 한 번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후회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지금 저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도 깔끔하게 잘 끝났고요. 위자료도 잘 받아 나름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이혼이 옛날에는 흠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새 삶을 살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다면 또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보세요.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아니다 싶을 때는 용기 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